이번에 아모림의 맨유가 에버튼을 상대로 무려 4대0 대승, 감독 교체 이후로 첫 리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상대가 시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버튼이란 걸 감안해도 어떤 상대로도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맨유가 이렇게 대량 득점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건 확실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심지어 백4에서 백3로의 시스템 전환, 새 감독 세 번째 경기만에 이런 결과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날 아모림이 가져온 시스템부터 살펴보시죠. 아모림은 이번 경기도 역시나 3-4-3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골키퍼 오나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마즈라위의 백3 라인, 그 앞에 달로, 카세미루, 마이노, 아마드 디알로가 미드필더 라인 구성, 이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커스 레시포드, 최전방 조슈아 지르크지가 배치됐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부터 시작해 지금 맨유에 입히려는 전술이 많이 보였어요. 백3가 후방에서부터 볼을 점유하면서 빌드업, 양쪽 윙백이 넓게 벌리면서 윙어처럼 플레이하고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가 그 양쪽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공격 자원들은 상황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윙백의 전진으로 인해 벌어지는 상대 수비 간격을 적극적으로 파고든다. 여기서 추가로 오늘 아모림의 시스템에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최전방에 있는 지르크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르크지는 최전방에서 상대 후방 라인을 파고드는 유형의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으로 1선과 2선 사이에서 주변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선호하는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선수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9번과 10번 사이에 있는 9.5번 선수죠. 이런 특이한 플레이 유형 때문인지 지르크지는 박스 안이나 꼭 슈팅을 때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거대한 피지컬과는 다르게 박스 바깥에 머무는 걸 선호합니다. 아모림은 맨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선수 개인의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이미 파악한 것처럼 보여요. 이날 경기 아모림은 지르크지가 최전방에만 머물도록 지시하지 않고 선수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아래로 내려와 중앙과 공격 진영의 연계 작업에 가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르크지 때문에 생긴 공간을 이선에 있는 다른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죠.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번 경기 맨유 선수들의 에버리지 포지션, 평균 포지셔닝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11번 지르크지의 포지셔닝입니다. 분명 라인업상에선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배치됐던 지르크지가 경기 전체적으로 오히려 2선인 레시포드나 브루노보다도 아랫 공간, 하프라인 가까이에 많이 위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톱의 역할은 10번 마커스 레시포드가 소화했음을 알 수 있죠. 즉 이날 아모림이 보여준 시스템은 3-4-3, 3-4-2-1보다는 위에 있는 지르크지가 아래로 내려오고 뒤에 있던 2선 자원이 더 올라가는 3-4-1-2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맨유가 도입한 새로운 3-4-1-2 시스템과 지르크지의 아래로 떨어지는 스타일이 만나면서 이번 경기는 꽤 흥미로운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맨유의 스로인 전개 상황, 왼쪽 터치라인에서 달로가 던지는 볼을 지르크지가 받아줍니다. 분명 라인업에서 원톱 스트라이커였는데 이 순간은 여기 있는 브루노, 반대편 레시포드와 비슷한 선상에 위치해 있어요. 이후 지르크지가 아래를 받쳐주면서 이선 자원 브루노와 레시포드가 더 올라가는 새로운 삼각대형이 형성됩니다. 지르크지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포켓 공간을 차지하면서 상대 수비의 시선과 움직임을 다 끌어당기고 나머지 2선 자원들이 그 뒤를 파고든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지르크지는 왼쪽에 브루노나 오른쪽에 레시포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난한 그림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르크지는 더 확실하게 넓은 공간을 얻은 동료 오른쪽에서부터 올라온 윙백 아마드를 선택합니다. 지르크지가 뿌려준 패스는 에버튼 수비에 갈라진 틈을 타고 아마드에게 정확하게 도달, 박스 안에서 아마드의 논스톱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비록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긴 했지만 지르크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새로운 3-4-1-2 시스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또 한 명의 선수 아마드 디알로, 이 아마드 역시 지르크지가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아마드는 오른쪽 윙어, 즉 지금보다 한 칸 위에서 활동하는 선수였는데 지금 아모림 체제의 3-4-3에서 한 칸 아래로 내려와 오른쪽 윙백으로의 포지션 변화를 진행하고 있죠. 원래 윙어였던 선수다 보니 예전에 그 폭발력, 상대의 벌어진 공간을 파고들어 찬스를 만드는 능력은 여전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르크지와 그 움직임 때문에 끌려 나오는 상대 수비, 지르크지보다 위로 올라가는 2선 공격수들과 측면에서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한 윙백, 이 요소들이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직후의 상황인데 맨유 뒤에서 걷어낸 볼이 센터서클 근처에 있는 지르크지에게 떨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볼을 잡아주려는 지르크지 뒤로 이선 공격수 브루노와 레시포드가 이 볼을 향해서가 아니라 지르크지가 볼을 전방으로 넘겨줄 것을 확신하고 그의 뒷공간으로 나란히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선상에 같이 뛰어가고 있는 선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른쪽 윙백 아마드예요. 아마드 역시 지르크지가 볼을 따낸 뒤 이걸 뿌려줄 거라 확신하고 브루노와 레시포드의 동일선상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 수비는 브루노와 레시포드까지는 신경 써서 마크하는 데 성공했지만 뛰어가는 또 한 명 아마드는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지르크지는 이후 동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볼을 따낸 뒤 곧바로 패스를 뿌리는데 그 목표는 브루노도 레시포드도 아닌 측면 넓은 공간을 차지한 아마드였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온 아마드는 자기와 함께 뛰어온 아까 그 이성 공격수 중 하나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넘기고 레시포드로부터 맨유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지르크즈의 플레이 스타일과 측면 윙백을 공격적으로 쓰는 아모림의 시스템, 그리고 아마드의 전진 능력이 합쳐져 나온 이날 맨유의 가장 완벽한 득점 시퀀스였어요. 지르크즈와 아마드, 이 둘의 링크는 이날 경기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맨유 측면 지역에서 볼 경합이 발생하는데 이 볼이 혼전 상황을 거쳐 에버튼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이후 에버튼이 다시 본인들의 진영으로 볼을 내리면서 소유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찰나 볼을 잃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마드가 성실하게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끝내 패스를 받은 타코스키로부터 볼을 탈취하는 데 성공해요. 아마드의 성실함은 맨유에겐 더할 나위 없는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측면 쪽에서 벌어지는 일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건지 지르크즈가 이 와중에도 슬금슬금 앞쪽으로 뛰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볼을 뺏은 아마드는 그대로 속도를 가속하면서 전력 질주, 중앙 쪽에 있던 지르크즈와 함께 2대1 상황을 만듭니다. 볼을 뺏긴 당사자들이 열심히 뛰어가봐도 이미 속도를 붙인 아마드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박스까지 올라간 아마드가 지르크즈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 패스를 넘겨주면서 지르크즈로부터 맨유의 4대0 네 번째 득점이 터졌죠. 아마드의 이 성실함은 경기 내내 맨유 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드는 안 그래도 넓게 뛰어다녀야 하는 아모림 시스템에서의 윙백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공격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의 시선을 벗어나 침투하는 조커 역할을, 수비 상황에서는 성실하게 뛰어다니며 상대를 압박해 볼을 탈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팀 득점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에버튼의 후방 빌드업 상황, 골키퍼 픽포드로부터 방출된 볼이 에버튼 기준 왼쪽, 맨유 기준 오른쪽 측면으로 향합니다.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지금 훨씬 넓은 각도로 보는 우리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픽포드의 패스가 도달하기 직전 오른쪽 후방에서부터 뛰어 올라온 아마드가 순식간에 접근, 에버튼의 소유권을 위협합니다. 놀란 에버튼이 다시 볼을 아래로 내리는데 아마드는 이마저도 집요하게 쫓아가 결국 볼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에버튼 선수들도 놀랐고 경기를 보던 저도 놀랐던 장면이었어요. 중계각도 훨씬 넓은 시야로도 안 보였던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뛰어나오더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끝내 볼을 빼앗는다. 이건 온전히 선수 개인의 성실함, 열정으로 만들어낸 장면이에요. 이후 아마드가 뺏은 볼을 그대로 브루노가 이어받아 전진, 박스 외곽 쪽으로 빠지고 왼발잡이인 아마드는 자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더 박스 안쪽으로 침투합니다. 이걸 캐치한 중앙의 지르크즈 역시 빠르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브루노가 컵백을 넣을 타이밍엔 아마드와 지르크즈 두 개의 선택지가 박스 안에 마련되어 있었죠. 브루노의 컵백은 아마드를 지나 지르크즈에게 연결됐고 이 역시 지르크즈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날 경기는 아모림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맨유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에버리지 포지션 때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맨유 축구가 테나 체제의 시스템과 확실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잠깐만 봐도 느껴질 정도로 예전과 다른 유형의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가동된 지 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A매치 기간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선수들과 실질적으로 전술훈련을 가져간 건 그보다 더 짧죠. 그런데도 이렇게 빠른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인상적입니다. 그것도 기존에 있던 선수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량하면서 새롭게 적용했다는 것. 이 역시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모림이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한 말을 인용하자면 에버튼이 경기를 지배했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 에버튼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위험한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론 앞으로 아모림의 맨유에 대해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퍼포먼스와 경기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테너 경질 이후 맨유가 놀랍게도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타서 반등의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